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옥근의 혼술 8월 1일 목요일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자, 민주당 전 대표 이재명 이제 곧 대표가 되죠.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란 걸 만들어서 이번에 국회에 새로 입성한 조국 이 두 사람이 그동안 대면했죠. 22대 국회에 들어서도 서로 좀 반목을 하는 그래서 간혹 이재명을 향해서 조국이 좀 비판을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원내 교섭단체를 20명에서 10명으로 왜 낮춰주지 않느냐. 자기들이 뭐 유령 정당 같아. 뭐 이렇게 불만을 또 터뜨리기도 했고, 뭐 국회 안에서 뭐 대표실 배정 과정에서도 또 불평을 하고 뭐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 이재명 생각에는 조국의 뒤에는 문재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국이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뭐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도 했고, 문재인이 조국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 또 조국이 당을 만들기 전에 문재인을 2번이나 찾아갔죠. 찾아가서 결국은 이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만들기로, 위성정당이 아니죠. 그냥 모 정당이 없으니까는 비례대표용 정당을 하나 만들어서 12석을 지금 차지를 했죠. 12석 차지하고 나서 아무런 하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당 안에서 정말 유령 같은 정당, 국회 안에서 유령 같은 정당이 돼 있는 상황인데, 자, 그래서 결국은 문재인이 후견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조국을 보기를 대면하게 대했는데, 원내 교섭단체 그 하향 조정 요구 이런 것도 일축했습니다. 그들도 보지도 않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 두 사람이 최근 들어서 밀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과 조국. 왜 밀착을 하느냐? 둘 다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죠. 그게 지금 이 구속 위기가 코앞에 딱 다가오니까 두 사람이 갑자기 밀착을 해서 방탄연대를 형성하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상징적인 장면이 국회에서 하나 포착이 됐는데, 이재명과 그 조국이 지금 이 시간 현재 지금 오후 5시로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 국회 모처에서 비공개 회동을 진행 중이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비공개 회동을 진행 중이다. 뭐냐 하면은 두 사람이 오늘 오후에 국회 본회의장에 이제 같이 참석을 했는데, 본회의장에서 오늘 먼저 그 안건이 있었죠. 대법원의 노경필, 박영재 후보 임명 동의안 표결, 여기에 참여를 했고, 그리고 참여를 한 다음에 이제 국회에 보면 민주당, 이재명은 제일 끝에, 이쪽 민주당 거친 제일 끝에, 대표니까 제일 끝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조국이 있다가, 조국이 있는데, 이재명이 먼저 조국의 본회의장 좌석 옆자리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대면 하던 이재명이 이 조국의 옆자리로 찾아가서 나란히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그리고 그 뒤에 민주당 박찬대, 지금 대표 권한 대행을 하고 있죠. 이재명의 신복. 박찬대가 선체로 이 대화에 끼어드는 그런 모습이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포착이 됐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그러고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국회가 이제 표결을 하고 대법원 후보자들에 대한 표결을 하고 민주당이 뭐 25만 원씩 지급하는 그 법안이 상정이 되면서 그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죠. 이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필리버스터에 또 들어갔습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이제 두 사람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는데, 빠져나가면서 이재명이 조국에게 자리를 옮겨서 더 이야기하자. 이렇게 먼저 제안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는 이재명이 조국에게 자리에까지 가서 뭔가 말을 걸고 하다가 같이 나가서 더 이야기하자. 그래서 그 본회의장을 빠져나갔고 현재 모처로 장소를 옮겨서 따로 면담 중이다. 자,
아마 이 조국 쪽에서는 면담이 아직 진행 중이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고, 교섭단체 기준 완화 이것부터 또 10월 16일로 예정됐죠. 재보궐선거 출마 문제, 그러니까 뭐 후보를 어떻게 낼 것인지, 단일 후보를 낼 것인지 뭐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이제 상의할 현안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전 조율을 해야 된다 뭐 그런 말이 나오는데, 또 지금 특검법, 뭐 김건희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이런 것들 막 발의하고 지금 소동을 벌이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도 공동 전략을 모색할 가능성 이런 게 이제 거론된다는 게 언론의 분석인데, 거기서 좀 한 발 더 나가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두 사람이 무슨 뭐 특검이나 뭐 원내 교섭단체 이런 게 아니죠. 둘 다 이 구속 위기가 엄습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 대응을 할 필요성을 지금 느낀 것 같습니다. 이재명과 조국 다 마찬가지죠. 이재명이 최근에 이 당대표 뭐 토론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가 언제였느냐 하니까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다 이야기를 하고, 인생의 최고 시련기와 관련해서 사진 한 장을 내놔라고 하니까는 법정 출두 사진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가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겼는데, 그런데 지금이 저에게는 가장 힘든 시기다. 과거의 독재 정권들은 상대방을 감옥에 보내거나 집에 가둬두기도 했다. 뭐 같은 연금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근데 지금 제가 법정에 갇히게 됐다. 법정이 아니라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됐다는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죽을 고비 여러 차례 넘겼다. 자, 정치적으로 죽을 고비 사실 두 차례 넘겼죠. 두 차례 넘겼는데 다 권순일 전 대법관과 관련된 건으로 해서 거기서 빠져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죄, 그걸 다 날아갈 뻔했는데 2심에서 유죄받아서 다 날아갈 뻔했는데,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이 지금 있죠. 권순일 덕분에 기사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죽을 뻔하다 살았죠. 두 번째 죽을 뻔하다가 산 것이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국회에서는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는데, 유창훈 영장판사가 살려준 거 두 번 살았습니다. 유창훈도 권순일 전 대법관과의 뭐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 그리고 같이 근무했던, 그래서 권순일의 영향을 받아서 이재명을 기각한 것 아닌가, 그런 이제 새로운 논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두 번이나 죽을 고비를 본인이 넘겼는데, 이번에는 가장 힘든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본인에 대한 사법 위기가 어느 정도 차오르고 있는지 느끼는 거겠죠. 9월에 두 번의 구형이 있고, 또 9월에 대북송금 사건 재판도 시작이 됩니다. 대북송금 저승사자 신진우 부장판사가 재판을 시작을 하죠. 그리고 10월에 공직선거법과 위정교사 1심 판결이 2개나 나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도 법인카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부인 김혜경 씨와 같이 지금 소환을 하라고 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버티고 있죠. 답신도 안 하고 버티고 있지만은, 이것도 바로 이제 검찰발 리스크도 다시 또 하나 새로운 게 생긴 상황이다. 그래서 본인은 지금 가장 힘든 시기고, 그러므로 탄핵 정국을 조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국은 더 지금 조마조마하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만 나오면은 곧바로 구속됩니다. 바로 구속됩니다.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그 불법 개입 혐의 그 민정수석할 때, 그래서 여기도 또 검찰 수사도 되고 있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만 나오면 바로 구속되고, 이 상황이기 때문에 조국도 앞날이 지금 캄캄한 상황이죠. 뭐 지금 이제 태어난 척하지만은 감옥에 가서 2년을 살아야 되는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두 사람이, 이재명과 조국이 살 길은 전국을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조기 대선을 치러서 자기들이 정권을 잡으면은 셀프 사면을 면죄부를 주는, 자, 그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탄핵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원래 조국은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을 했죠. 개헌을 해서 대통령 임기를 빨리 끝내고 조기 대선하자. 반면에 이재명은
탄핵을 강조를 합니다. 이 개헌보다는. 그래서 정청래를 내세워서 뭐 탄핵 청원,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이런 것도 열고 자락을 막 깔고 있죠. 그런데 조국이 최근 들어서 갑자기 탄핵에 동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임기단축 개헌을 이야기하더니 아무래도 개헌은 시간이 걸리고 불투명하고 하니까는 이제 탄핵, 이재명과 같이 탄핵 목소리를 내자 해서 오늘 탄핵 추진위원회라는 걸 발족을 했는데 이 탄핵 참 기상천외합니다. 정당 안에 탄핵 추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탄핵 사유를 수집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왜 해야 되는지를 사유를 수집하겠다 해서 제보 청구, 제보해달라. 왜 탄핵을 해야 되는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탄핵은 대통령이 뭔가 재임 중에 잘못했을 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탄핵을 추진하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탄핵을 추진하겠다 해놓고 사유를 지금부터 찾는 겁니다. 지금부터 국민들한테 제보를 해달라. 지금부터 찾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죠. 자기들 살기 위해서 정치적 탄핵을 한다. 정치 탄핵을 한다. 그것을 뚜렷이 하는 것이 오늘 조국이 보여준 이런 행태입니다. 제보 창구를 개통을 하겠다. 그래서 탄핵 사유를 수집을 하겠다. 먼저 탄핵하겠다. 정해놓고 하나씩 수입해서 게임 맞추겠다는 이야기죠.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이재명이 볼 때는 조국이 자기가 주장한 이재명도 지금 급해 죽겠는데, 그 탄핵을 빨리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조국이 탄핵 추진위원회 발족하고, 뭐 탄핵 사유를 뭐 제보를 받겠다고 하니까, 오늘 갑자기 조국에게 찾아가가지고, 뭐 쑥덕쑥덕 하더니, 나가서 더 이야기하자. 그리고 둘이서 지금 어디서 어떤 작당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또 뭔가 두 사람이 둘 다 벼랑 끝에 서 있으니까는 어떤 공동행동, 그러니까는 방탄연대를 볼지 모릅니다. 대법원은 오늘 대법관들도 일부 바뀌고 했으니까 조국에 대한 3심, 그러니까는 확정 판결을 조속히 내려서 구속을 하는 게 정도죠. 그게 법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을 재판하는 법원도 특히 선거법 1심이 10월에 나오면은 원래 규정대로 2심 3개월, 3심 3개월 적용을 하면은 내년 봄이면은 이재명은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대로만 진행을 하면. 그래서 탄핵 시기가 돌기 시작을 했으니까 사법부의 시기가 더 빨리 돌아가야 된다. 오늘 그 이재명과 조국의 마치 방탄연대를 맺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을 보면서 새로운 그 정국 흐름이 조성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선거권의 혼술이었습니다.